자, 3번 갑니다. 내려가죠. 파란 글씨예요. 간주취득에 대한 납득문입니다. 자, 우리 법인 설립 당시 주식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최초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전체 취득분이에요? 증가분 취득이에요? 모두 취득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40%였다가 20%를 취득해서 이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됐잖아. 그러면 60% 전체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취득한 걸로 보아. 그게 전체분 취득으로 보아.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시가 있네요. 3-67페이지에. 자, 설립시에 40%예요. 그럼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예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잘 되나 봐요. 잘 안 돼서 증자했나? 뭐 어쨌든 증자 취득해가지고 이제 55%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만 때리는 거예요. 전체 취득분으로 봐서 최초 과점주주잖아요. 55% 전체를 취득한 걸로 봐서 때려야 돼요. 55%. 자, 이제 양가로 3번이죠. 자, 예시로 바로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 등을 취득했대. 그러면 60%인 과점주주가 추가로 20% 취득해서 80%가 된 거야. 그러면 전체분 취득이에요? 증가분 취득이에요? 증가분 취득.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이렇게 돼 있죠.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그 예시 볼까요? 예시 2번. 자, 설립시에 55%야. 그러면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중과세 문제라든지 위험물 안고 회사를 창업했다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요? 과세하지 않는데 이제 증자 및 취득해서 70%가 돼서 이러면 어떡할까? 이게 문제예요. 이걸 70% 다 때려버리면 그러면 설립시의 과점주주 지분 비율은 과세하지 않는다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15%만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시 3번. 설립시에는 지분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다가 55% 지분을 취득을 해서 최초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증가분 취득, 전체분 취득. 전체분 취득이니까 55% 때리는 거죠. 근데 과점주주 상태에서 추가로 15% 취득해서 70%가 됐어. 그러면 이제 증가분 취득, 전체분 취득. 증가분 취득해서 15%만 때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 예시 4번이에요. 자, 설립시 45%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증자 및 취득인데 이때 최초 과점주주가 됐네요. 70%. 그러면 전체분 취득, 증가분 취득. 전체분 취득이니까 70% 때려. 그리고 한 15% 파셨죠? 그래서 몇 프로 됐어요, 지분율이? 그러다가 또 샀어. 증자 및 취득 10%. 그래서 65%입니다. 그러면 이전 최고 지분율이 몇 프로였죠? 그러니까 증가분이 없어. 그러니까 과세 대상 없어.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이에요. 자, 양가로 4번은 양가로 3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양가로 3번은 주식을 일부 팔았었죠. 그런데도 과점주주 지위가 유지가 됐던 거야. 근데 양가로 4번은 주식을 팔아서 이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렇다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자, 설립시 지분 없죠? 예시 5번이에요. 자, 증자 및 취득입니다. 몇 프로 사셨어요? 최초 과점주주네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전체 취득이죠? 70 때려요. 30 팔았죠? 그럼 이제 비과점주주가 됐죠? 40% 됐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증자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죠? 재차 과점주주가 된 거죠? 굳이 표현을 조금 엄격하게 구분해서 쓴다면. 그렇죠? 그러면 전체분을 때려야 돼요? 비과점주주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전 최고 지분분 증가분만 때려야 돼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려면 증가분만 때려야지. 그래서 10%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